마지막에 정제탄수화물 먹는 식사법을 실천하신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덜 할 거예요. 치킨에 맥주, 햄버거 세트 이런 조합은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다가 생각보다 이게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꼭 하는 것, 이게 혈당 관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뇨 환자라고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식사 때 폭식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당뇨가 전 단계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받았다면 이미 혈당이 사실은 정상보다 높다는 뜻이고요. 이 상태에서 방심하면 몇 년 안에 본격적인 당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음식을 줄이거나 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뇨 전 단계를 반드시 극복해서 정상 수치로 되돌리겠다는, 당뇨를 완전히 졸업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주셔야 하고요. 3가지 음식은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꼭 피해야 할 건 정제탄수화물, 그러니까 100% 흰쌀밥 그리고 밀가루로 만든 각종 빵이나 떡이나 면 그리고 과자, 케이크 같은 음식이에요. 이런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고혈당 유발 식품이고요. 특히 당뇨 전 단계에서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상태라서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에요. 예를 들면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믹스커피, 시리얼, 양념이 강한 가공식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눈에 잘 띄지는 않게 단맛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이에요. 예를 들어 튀김, 패스트푸드, 마가린, 햄, 소시지, 피자 같은 음식인데요. 이런 음식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마구 올리지는 않겠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키고 체중 증가를 유발해서 결국 당뇨 진행을 더 빠르게 만듭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 100% 흰쌀이나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 그리고 두 번째, 단맛이 강한 음료나 간식들, 그리고 세 번째, 튀김류나 가공식품, 이렇게 3가지는 당뇨 전 단계에서 반드시 줄이거나 피해야 할 대표적인 식품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현미, 통곡물,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조금씩 바꿔보면 당뇨로의 진행을 막고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식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분들이 식단을 짤 때 제일 조심하시는 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 즉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식단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입니다. 국수나 라면, 식빵, 떡처럼 정제된 탄수화물로만 구성된 식사는 섬유질이 거의 없고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이런 음식들은 가급적 안 먹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먹더라도 채소 먼저 먹고 삶은 달걀, 견과류, 요거트나 연두부, 낫또 등의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정제탄수화물을 먹는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신다면 그래도 혈당 스파이크가 좀 덜 할 거예요. 두 번째는 단독 과일 식사예요. 배가 고플 때 바나나 하나, 사과 하나 이렇게 과일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일에도 과당과 천연 당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도, 바나나, 망고, 멜론처럼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밥이랑 음료 조합이에요. 예를 들면 밥 먹고 나서 믹스커피 한 잔 혹은 식사 중에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 같이 마시는 경우 많죠. 그런데 이건 탄수화물, 당류의 이중폭탄이기 때문에 식후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튀김류나 가공육이 많은 고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입니다. 치킨에 맥주, 피자에 콜라, 햄버거 세트 이런 조합은 탄수화물도 많지만 기름진 음식이 소화를 늦춰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다가 나중에 갑자기 튀어오르는 스파이크를 만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정제 탄수화물만 있는 식사, 과일만 먹는 식사, 또는 식사 후에 단 음료나 디저트를 먹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지방, 고탄수화물의 조합, 이렇게 4가지가 특히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식단입니다. 그래서 식단을 짜실 때는 꼭 섬유질, 단백질, 좋은 지방이 함께 들어가야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혈당을 천천히 그리고 완만하게 올리는 식사,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뇨 환자가 외식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건강한 메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뇨인들에게 외식은 참 어려운 숙제 중 하나죠. 메뉴가 대부분 탄수화물 위주고 양 조절도 어렵고 조리 방법도 대부분 튀기거나 볶은 게 많다 보니까 사실 혈당이 쉽게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현명하게 메뉴를 고른다면 외식도 혈당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데요. 몇 가지 꿀팁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한식 중에서는 백반류가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면 쌈밥 정식, 생선구이 백반,
나물 반찬 위주의 정식 같은 메뉴를 말하는데요. 이때 밥은 절반 정도로 줄이시고요. 채소 반찬 위주로 많이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쌈채소와 함께 드시면 혈당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양식 중에서는 샐러드와 단백질 조합이 좋은데요. 닭가슴살 샐러드, 연어 샐러드, 스테이크 샐러드 이런 메뉴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드레싱을 따로 요청하거나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빵이나 파스타를 함께 드실 거라면 양을 절반만 드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식은 회덮밥이나 연어 사시미랑 샐러드 조합이 좋고요. 초밥을 드시게 된다면 밥량을 줄이고 와사비와 생강을 같이 드시고 간장은 최소한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튀김류나 돈가스는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네 번째, 분식이나 면 요리를 먹는다면 그럴 땐 차라리 곤약면이나 두부면을 파는 메뉴를 한번 찾아보세요. 최근엔 이런 저탄수화물 메뉴를 제공하는 식당도 늘고 있습니다. 아니면 잔치국수보다는 칼국수가 조금 더 낫고요. 라면보다는 우동이나 국물이 덜한 냉모밀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팁 하나 더 드리자면요. 외식할 땐 먹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거꾸로 식사라고 하죠. 같은 음식이라도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고요. 그리고 외식 후에는 15분에서 30분 정도 평소 식사 때보다 조금 더 걷거나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요약하자면 백반율 정식, 샐러드랑 단백질 조합, 그리고 회덮밥이나 생선구이 아니면 면을 먹는다면 곤약면이나 두부면을 활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메뉴를 선정하시면 되고요. 밥량 줄이고 채소 늘리고 조리법 신경 쓰는 것, 그리고 거꾸로 식사와 식후 운동을 꼭 하는 것, 이게 외식 혈당 관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뇨가 있어도 햄버거처럼 일반적인 패스트푸드를 가끔 먹는 것이 괜찮을까요? 원장님, 저 햄버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평생 못 먹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끔 조절해서 먹는 건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선 햄버거가 왜 당뇨에 안 좋은지부터 설명드릴게요. 먼저 일반적인 햄버거 세트는 정말 혈당이 안 좋은 3종 세트입니다. 빵은 정제 탄수화물 덩어리죠. 감자튀김은 고탄수의 기름 범벅이잖아요. 그리고 콜라는 설탕 폭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섭취하면 혈당이 순식간에 스파이크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고 당뇨가 더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고 싶을 때는 전략적으로 먹는 게 핵심입니다. 4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단품만 먹기입니다. 햄버거 하나만 먹고 감자튀김이나 탄산음료는 생략하시는 거예요.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시고 가능하면 샐러드를 함께 곁들이시면 좋아요. 두 번째는 빵의 양을 줄이는 거고요.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인데 번이라고 하죠. 빵을 하나만, 2개 중에 하나만 먹거나 속재료만 따로 먹는 디콘스트럭트 방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빵 한쪽은 제거하고 고기나 야채만 먹는 식이죠. 세 번째, 거꾸로 식사를 활용해서 식사 순서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샐러드나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햄버거를 나중에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식후에 가볍게 걷는 거예요. 정말 햄버거가 먹고 싶은 날이라면 식후 15분에서 30분 정도 산책이나 걷기를 꼭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햄버거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똑똑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고 가끔 즐기고 다시 잘 조절한다면 당뇨와의 삶에서도 음식의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간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뇨 진단을 받고 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제 간식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잘 고르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간식들도 꽤 많습니다. 포인트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 영양소가 균형 잡힌 음식을 고르는 건데요. 당뇨인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간식 5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량의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는 식이섬유와 좋은 지방과 단백 풍부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다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줌 20g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염이나 무가당 제품으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포만감이 좋은데요. 여기에 시나몬을, 계피를 살짝 뿌려 먹으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과일이 많이 들어간 요거트나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은 달걀인데요. 달걀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단백질과 지방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요. 특히 식사 사이에 출출할 때 간식으로 드시면 식사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름에 굽기보다는 삶은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연두부나 두부구이 또는 두부 스낵 등등 두부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포만감도 높아서 추천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간장 없이 구운 저염 두부 스낵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집에서 간단히 두부를 에어프라이어나 팬에 구워서 간식처럼 먹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시중에 파는 연두부도 먹기가 편하니 냉장 보관했다가 하나씩 꺼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물이나 채소 스틱 그리고 무가당 땅콩 버터인데요. 당근, 샐러리, 오이 같은 채소를 미소된장, 무설탕 땅콩버터 같은 소스에 살짝 찍어 먹으면 입이 심심할 때 아주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섬유질 덕분에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요. 간식 고를 때 정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마트에 파는 당뇨인 전용 간식, 예를 들면 무설탕 초콜릿, 저탄수화물 빵 이런 거 있는데 꼭 성분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설탕이라고 해도 탄수화물 함량이 높거나 대체당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아서 생각보다 혈당을 더 올릴 수가 있거든요. 정리를 하자면 당뇨 환자라고 간식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배고플 때 천천히 흡수되는 간단한 간식으로 혈당을 안정시키자 이런 개념으로 간식을 고른다면 오히려 식사 때 폭식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당뇨는 졸업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졸업해야 하는 병이기도 하고요. 단 한 번이라도 당뇨를 졸업하면 신장질환 위험은 40%, 그리고 콩팥, 신장질환 위험은 33%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이미 연구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당뇨를 그냥 관리만 하다가 합병증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졸업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강상의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또한 당뇨를 졸업한 분들은 혈당뿐 아니라 소화, 수면, 피로, 변비 같은 전반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십니다.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 저는 당뇨 졸업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당장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골라서 바로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공복 혈당을 바꾸고 방활수소를 바꾸고 당뇨 졸업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졸업 가능한 병입니다. 지금 도전하십시오. 우리나라 600만 당뇨인이 모두 당뇨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한약적 치료가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보만의원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